정훈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이면서 군인인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친구들하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데 밝은 달과 별이 하늘에 걸렸는데 복숭아나무, 살구나무, 소나무, 감나무 그리고 샘과 바위, 꽃 그런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했다.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.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꽃게의 아름다운 경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나열해 놓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 옥류동에서 즐기는 풍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리대자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소나무에 눈이 덮여 있고 그 밑에는 이 매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. 술이름에도 설중매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설중매가 되지 않고 이 화분에 매화를 심어 놓았다가 한겨울에 뜨뜻한 방에 넣어두면 봄이 온 줄 알고 이제 꽃이 피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창가에 눈 내리는 날 창가에 내어놓고 설중매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간단하지만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. 그 서울 시내에서 이 매화 화분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김홍도 그림하는 이야기에 보면 거의 매화 하나가 10량인데 10량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이상 됩니다. 굉장히 비싸죠. 그만큼 이제 설중매를 만들기 어려웠다는 건데 그림에서는 그냥 저렇게 매화를 그려놓은 겁니다. 저 사람들이 안에서 지금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죠. 뭐 하냐 하면 굴곡이 파티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설리대자라고 하는 것이 눈 속에 자는 고기 구운 것을 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불고기 구워놓고 마주 앉아서 술 마시면서 시를 짓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 소외되었던 이 중간층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. 예를 들면 이 국화가 필 때는 또 국화주를 마시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시냇가에 가서 탁족을 하고 또 겨울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눈 속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또 매화가 필 때는 술동이를 여는 그런 모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옥류동에서 즐겼던 겁니다. 그 이외에도 이 천수경의 송석원, 소나무와 바위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. 이것이 이제 송석원. 송석원은 지금 주택 안에 지금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는데 송석원이라고 하는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씨가 바로 인왕산 밑에 있었는데 훗날 집을 개축하면서 땅 속에 상당 부분이 파묻혔습니다. 지금 그 인왕산 밑이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상상이 안 될 정도죠. 아주 첩첩산중 같죠. 그 산중에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에서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짓고 그렇게 즐겼습니다. 그런데 이 송석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주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그것 이외에도 유인물고 팔면에 나옵니다만 유명한 이 중간계층 사람들의 집이 다 이 동네에 밀집을 했고 그래서 일서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명성을 떨쳤고 이것이 대략 대원군 집정기까지 그런 시스컬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점점 이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송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허물어지고 또 털리고 그렇게 됩니다. 이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왕산에 살던 옛 사람들이
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을 듣고 어떤 풍류를 누리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아까 특히 그 중간계층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문학에 목을 맨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좀 뼈저린 피맺힌 원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까 그 글을 썼던 장훈이라는 사람이 쓴 말 중에 참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. 아름다움은 저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해도 그 자연 상태로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.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온 땅은 저절로 유명해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그곳에 대한 좋은 글을 남기면 그곳이 또 유명해지고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그 왕이지가 쓴 난정서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. 그 난정서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는 그 배경이 되었던 난정이 있던 곳에 가보면 우리 조금 한 30분만 나가면 볼 수 있는 야트막한 야산에 개울물 하나 흐르는 정도 별것 아닙니다. 참 보잘것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지가 난정을 썼던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. 그것은 난정이 있던 그곳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지라고 하는 걸출한 작가가 그곳에 대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된 겁니다. 적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의 소동파가 적벽구를 썼기 때문에 그 한강의 적벽, 삼국지에 나오는 전쟁터가 아니고 소동파가 착각해서 딴 데 가서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인 줄 알고 글을 지었지만 전부 소동파의 그 적벽을 보러 갔습니다. 그것도 대단히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광주 외곽에 있는 그런 적벽 그런 것보다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. 다만 뛰어난 인물에 글이 있어서 바로 그 땅이 이름이 나게 됩니다. 이 백악이 있는 인왕산이 있는 이쪽에는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. 사실은 그런 글을 잘 정리함으로써 사실 인왕산의 명성,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현대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